안녕하세요. 오늘은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릴 겁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을 하시면 장애인 활동 지원사께서 가정에 가셔서 일상생활을 보조해주는 서비스를 얘기합니다. 따라서 법령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2022년 6월 11일 개정되신 기본안들을 한번 챙겨보시는 것도 강의 전에 좋습니다. 장애인의 권리를 대폭 강화하기 위해서 2010년도부터 19년도, 22년, 지금 23년까지 지속적으로 장애인의 권리를 대폭 강화하는 쪽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내용은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의 목적입니다.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주 무대한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장애인이 부담을 감소하고 사회적 참여를 하고 활동 지원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따라서 전체적으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서비스의 목적입니다. 용어의 정의입니다. 활동 지원 급여에 대한 수급자 제공 내용이 이렇게 활동 보조, 방문 목욕, 방문 간호 서비스를 이야기하고,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그리고 수급자, 활동지원사업, 활동지원기관, 인력 등에 대한 정의가 법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서비스의 기본 원칙인데요. 종합케어를 원칙으로 하고 홈케어를 원칙으로 해서 지역사회에서 이탈되지 않고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케어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의 기본 원칙을 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2020년도 이후에 그 헌법 불합치 결정 나온 내용도 65세 이상에 대한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내용도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렇게 신청 자격은 65세 지나셔도 받을 수 있는 길이 이제 일어났습니다. 지금 보시면 65세 이후에도 이 등급 판정 외에 장애인 활동 지원을 열릴 수 있게끔 나중에 그 헌법 불합치 결정을 2020년 12월 23일 날 했기 때문에 2023년도에는 가능하게 열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일단은 이거는 헌법 불합치 그때 일어난 동영상이고요. 2022년 12월까지는 유효를 하게 해놨기 때문에 2023년도에 실시한다. 헌법 불합치라는 얘기는 바로 들어가지 않고 유효기간을 두는 거죠. 그거에 대한 내용을 동영상으로 하나 담아놓은 거는 생략을 해드리겠습니다. 신청 자격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도대체 신청 문의를 어디서 해야 되지? 라고 하면 방문, 팩스, 우편 방법도 있지만 인터넷 신청 복지로, 그리고 홈페이지 장애인 활동 지원에 대한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자세히 나와 있고, 여기 보시면 정보마당, 활동지원사와 수급자의 매칭 등의 여러가지 각 지역별로 찾기가 되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그래서 활동보조관, 교육기관 등의 여러가지 검색을 여기서 이제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지원을 하시게 되면 여러가지 절차에 이르러서 이제 합격 판정을 받으시기 전에 방문조사라는 것을 합니다. 그래서 신청인이 들어오면 방문조사를 국민연금공단 직원분들이 방문하셔서 심사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심사하신 항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기능에 제한이 있는지, 사회활동, 가구 판정 등의 여러 가지 지표를 가지고 전체적인 방문조사를 하게 됩니다. 방문조사 후에 선정이 되시면 30일 이내에 우편으로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통보 용지가 나오죠. 이걸 보시고 가까운 바우처에 대한 내용, 이런 것들을 신청하셔서 서비스를 받게 되십니다. 그래서 급여의 종류 같은 경우에는 활동보조, 방문 목욕, 방문 간호 이렇게 크게 이루어지는데요. 활동보조 같은 경우에는 활동 지원사분들이 해주시고, 방문 목욕 같은 경우에는 요양보호사가, 방문 간호 같은 경우에는 방문 간호사께서 해주시는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정리하게 되면 이런 표와 같은 활동보조, 방문 목욕, 방문 간호, 이것이 큰 틀의 서비스 종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활동지원 등급입니다. 각 등급이 1구간부터 15구간까지 되어 있고 금액 차이가 있습니다. 특별지원 급여라는 게 있는데 출산을 하거나 자립준비를 한다거나 보호자가 일시적으로 없어졌을 때, 그러니까 부재했을 때 급여가 있습니다.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활동지원사는 어떻게 하면 되지?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각 지역이나 이런 교육기관 등에서 교수분들이나 이런 분들께서 40에서 32시간 이수 후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열어놨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관련 자격이 없으신 분들은 40시간 15만원의 교육비가 들어가 있고, 사회복지사나 요양보호사, 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자격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32시간 12만원의 교육비를 받고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강의를 한 상태에서 교육을 받으시고 양성교육 이수를 받으시면 활동지원사로 근무를 하시게 됩니다. 각 자원봉사센터와 연결을 하시거나 비영리단체, 저희 같은 봉사단하고 연결이 되시면 이렇게 찾아가는 장애인 분들한테 재가복지 서비스를 같이 추가로 좀 이렇게 해드립니다. 저희가. 그리고 수요 요구나 이중수급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독거에 대한 문제, 그리고 케어에 대한 문제들을 서로 소통해 줄 수 있게 단체를 연결해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수급자는 마지막으로 모니터링 대상자가 되면서 모니터링을 실시하게 됩니다. 방문, 유선, 이메일, 연 1회 모니터링을 하고 필수 방문 모니터링이 수시 실시됩니다. 모니터링 결과를 해서 부당수급이 있거나 부정수급이 있으면 활동 지원을 중단하거나 대책회의를 하게 됩니다. 마무리하면서 장애인 활동지원사분들은 엄청나게 힘든 일들에 놓여 있을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응급 상황도 많이 벌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생명윤리라든지 생명 존중의 의식이 많으신 분들이 정말 봉사 차원으로 하고 계십니다. 이런 분들의 최저임금 상태가 너무 힘들고 근무 조건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의 처우 개선이 반드시 이루어져서 활동지원사를 못 구하는 장애인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것들이 좀 처우 개선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